배우 이마룡의 슬픈 삶과 비극적인 죽음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수십 년간 대중의 웃음을 책임졌던 그였지만 말년의 삶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소원, 그리고 몇 차례의 재정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그는 조용히 세상의 뒤편으로 물러났다. 한때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의 얼굴은 점점 대중 앞에서 사라졌고 끝내 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과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 이상의 여운을 남겼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이면과 연예인의 인간적인 고통이 조명되며 또 다른 배우들의 삶에도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 정동환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환은 오랜 기간 동안 진중한 연기와 품격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중견 배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과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며 그의 커리어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가 참여한 작품의 제작 중단 사태, 방송 중 돌발 발언 논란, 그리고 후배들과의 갈등 의혹까지 정동환을 향한 여론은 점점 양극화되었고 그의 진심과 과거의 행적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이 모든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동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마룡의 조용한 죽음이 불러온 파장은 정동환이라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밀어 올렸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중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고통과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배우 이마룡의 비보가 전해진 날,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긴 이들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던 그녀였지만 남편이 병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질 듯 울었고 그 슬픔은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시절엔 바쁜 일정 탓에 자주 집을 비웠던 아버지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가까워졌던 그와의 추억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특히 막내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손편지를 써준 것을 마지막으로 영영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였기에 그 편지는 더욱 소중하고도 안타까운 유산으로 남았다. 장례식장에는 조용히 흐느끼는 가족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조문객들이 끝없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지만 가족의 눈물은 쉽게 마를 줄 몰랐다. 평생을 국민의 웃음을 위해 살아온 이마룡이지만 정작 그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빈자리를 남긴 채 떠나갔다. 아내는 이제야 조금 쉬러 간 것 같다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수많은 추억과 사랑, 후회가 얽힌 깊은 상처였다. 세상은 그를 떠나보냈지만 가족에게 이마룡은 여전히 곁에 머무는 존재다. 사진 속 따뜻한 웃음, 식탁 위에 남은 그의 찻잔 하나조차도 가족에게는 눈물의 이유가 된다. 고등학생 시절 이마룡은 이미 사람들을 웃기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오락부장을 자처하며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했고 그의 유머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의 그런 재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후에 한국 코미디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바로 그 시절 만든 코너가 훗날 유머 1번지의 전설적인 코너, 추억의 책가방무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천재는 일찍부터 다른 빛을 발한다. 이마룡이 바로 그랬다. 그에겐 진짜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한 번은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서 한 아기가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때 이마룡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기 앞에서 재롱을 부렸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까르르 웃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열차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군 입대를 앞두고 믿었던 친척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가 택한 일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사이코드라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기와 인생, 사람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쌓아갔다. 아마도 이 시절의 경험이 후에 그의 코미디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이를 더해준 것이 아닐까. 밤무대에서 사회를 보던 중 그는 우연히 KBS 특채 코미디언 시험에 합격하며 본격적인 방송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 무대에서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지금도 전설로 불리는 전유성과 김학래였다. 그는 무명의 시절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다가 번번이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후에 트롯 전국체전에서 탈락한 13살 소녀 이송연에게 나도 무수히 떨어졌다. 그래도 끝까지 가면 언젠간 웃을 날이 온다며 건넨 말은 그가 직접 겪은 상처와 극복을 오롯이 담은 진심이었다. 그의 초기 개그맨 활동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 군관을 흉내내며 애드립을 날렸다가 적화통이라면 순자 동물에 같은 멘트로 1980년대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전유성 역시 유사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일화는 지금도 코미디계에서는 금지된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무대로 돌아와 더욱 단단해진 웃음을 선보였다. KBS 하룡서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코너마다 연이어 대박을 치며 그는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요즘 말로 국민 오빠라 불릴 정도의 인기를 끌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다. 인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치유 그 자체였다. 당시 KBS 코미디계를 대표하던 4대 천왕이 있었는데 바로 심형래, 최양락, 김영곤, 그리고 이마룡이었다. 이 중에서도 이마룡은 유독 두각을 나타냈다. KBS 코미디 대상은 그를 2번이나 수상자로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동료 최양락의 씁쓸한 뒷이야기도 있다. 그는 유독 대상과 인연이 닿지 않았고 방송에서 이를 수십 년간의 가장 큰 한이라 표현했다. 최양락은 대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4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동료들이 모두 수상하는 동안 유일하게 상을 받지 못한 채 좌절했고 이로 인해 SBS로 이적하기까지 했다. 이마룡은 그중 김미화보다도 2년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마저 어린 그녀가 먼저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한 미묘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김미화 다음 해에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화려한 수상 이력보다도 더 인상적인 것은 그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코 거만하지 않았고
항상 무대 뒤에서는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선배였다는 점이다. 이마룡은 단순히 개그맨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고 코미디언의 한계를 넘어 배우로, 때로는 진행자로, 그리고 인생의 길잡이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텔레비전이라는 사각형 화면 안에 인간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아낼 줄 아는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을 배꼽 잡게 만들고 또 어떤 날은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웃음과 눈물, 성공과 좌절, 무대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고등학생 시절 추억의 책가방을 만들던 그 소년이 수십 년 후 대한민국의 대표 코미디언이 되어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행복하거나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 하나에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공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